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현대모비스가 10%가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고 현대글로비스도 아주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굉장히 무거운 주식들인데 하루에 그 급등락을 보여준 이유는 정몽구 회장의 사망설이 장 초반에 시장에 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정몽구 회장이 아직까지 지분 정리를 다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에는 정의선 회장이 물어야 될, 부담해야 될 상속세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요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들어갈 돈이 오너일가가 거의 한 몇 조 원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현대차 그룹 내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핵심에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이 가장 중요한 키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대모비스 주식에 대해서 묻지마 매수가 유입된 거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정몽구 명예회장의 건강 이상설은 오후에 들어서 이제 풍문조회를 통해서 이제 부인되었죠. 사실 무근이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주가 급등이 좀 잦아지면서 주가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재벌들은 이 지배구조 개편과 또 이 상속 증여의 문제가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를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다른 재벌들 같은 경우는 이 지주회사 형태로 돼서 깔끔하게 지주회사 가장 상단에 있는 지주회사만 오너일가가 지배함으로써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현대차 그룹하고 삼성그룹은 이런 오너일가와 몇몇 주요 계열사에 대한 순환 출자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삼성은 이재용 회장으로 넘어가면서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고 또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시면서 이 상속세를 부담하고 또 아직까지 지배구조 개편을 하지 못했지만 계열사 간의 이런 순환 출자 구조를 많이 정리해 놨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현대차 그룹은 아직까지도 이 순환 출자 구조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의선 회장이 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정몽구 명예회장은 등기이사에서도 물러나서 완전히 이 현대차 그룹의 공적인 자리에서는 다 물러나서 주변을 정리하신 상태이긴 하지만 이 정의선 회장이 아직까지 지분을 정몽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계열사들의 지분을 넘겨받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이 지배구조 개편도 그렇고 경영권 승계도 그렇고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의선 회장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지분들, 주요 계열사의 지분들이 향후 이 상속이 발생한다면 살아계실 때 증여한다면 증여세겠지만 죽은 다음에 증여하게 되면 이제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그 상속세 재원 마련과 또 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 그러면서 또 오너일가들의 지배력을 유지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하는 게 시장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설 중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이 중심에 현대모비스가 존재하면서 이걸 통해서 현대차와 기아차를 지배하고 그 밑에 수많은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순환고리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오너일가에서 이 현대차그룹 홀딩스로 딱 오너일가가 이 현대차그룹 홀딩스 그러니까 지주회사를 지배하고 이걸 통해서 나머지 현대차와 모비스와 기아 같은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는 형태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현대차나 모비스나 기아차의 사업 부문과 투자 부문 둘을 나눠서 이 투자 부분을 이 현대차 그룹 홀딩스로 합병을 해서 이 홀딩스 투자를 담당하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 오너일가가 지배하게 하는 그리고 그 밑에 사업 부분의 현대차와 사업 부분의 현대모비스 사업 부분의 기아차를 이렇게 계열사로 두게 하는 그런 방법이 구상되고 있지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비용이 꽤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대차그룹 지주회사에 대한 그 지배력을 오너일가가 좀 더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확실하게 지배하려는 방안을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 현대모비스, 이제 실질적인 현대차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 이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0.32%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 자체에 대해서 5.33% 갖고 있고, 현대모비스를 7.15%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몽구 회장의 단일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분들은 모두 이 정의선 회장한테 증여될, 왜냐면 외아들이기 때문에 정의선 회장밖에 이 물량을 넘겨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넘겨받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현대해철이나 현대글로비스, 현대엔지니어링 같이 이런 다른 지분들은 아마 이 상속세나 이런 것을 사용할 때 그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거죠. 특히나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오토에버, 그다음에 현대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은 정의선 회장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향후 이 글로비스를, 그러니까 이 현대모비스를 지주회사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오너일가가 부담해야 될 비용에 이런 종목들이 사용될 가능성이 큰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삼성물산을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특히나 그 최대주주, 단일 최대주주로서 이 그룹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위상 때문에도 그 삼성물산의 지배력을 그 오너일가가 행사하기 위해서 제일모직을 고평가하고 그 삼성물산을 저평가시켜서 둘을 합병시킨 게 지금도 불법 경영권 승계라고 해서 그 이재용 회장을 이제 법원에 들락거리게 만든 요인이 되죠. 정의선 회장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의선 회장이 안정적으로 이 정몽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지분을 넘겨받을 수 있어야만 안정적으로 이 현대차 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정의선 회장은 다양한 사업들, 신규 사업 회장이 되고 나서 로보틱스나 UAM이나 그 기존에 안 해왔던 새로운 신규 사업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실질적으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인수할 때 개인 사재 2천억을 투자를 해서 로보틱스 주식을 직접, 그러니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주식을 직접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할 경우에는 이 지분이 2천억을 들여 사는 지분이 1조가 넘는 가치로 평가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된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정의선 회장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을 통해서 이 상속세뿐만 아니라 이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현대모비스 주가가 많이 급등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제 이 상속 문제와 또 지배구조 개편,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오너일가가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핵심은 바로 이 현대모비스라는 것이죠. 현대모비스 이게 분차트인데요. 이게 이제 장 초반에 그런 소문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갑자기 막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질적으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다시 또 시장에 퍼지면서도 주가가 이 흘러내리 이제 처음 급등했던 첫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현대모비스는 어떤 식으로든 현대차 그룹의 이 지배구조를 정점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고 알려져 있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오너일가가 이걸 활용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현대글로비스 주가를 더 끌어올리고 현대모비스 주가를 떨어뜨리는 형태로 해서 오너일가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로비스도 이 정몽구 명예회장의 사망설이 돌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이후 거의 처음 움직였던 주가까지 이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현대모비스하고는 현대글로비스하고는 이 위상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 글로비스와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비상장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비상장 회사들을 이용해서 정인원 전 회장의 이 상속세뿐만 아니라 정몽구 회장에 대한 상속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현대차에 대한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이제 그러니까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지분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현대차 그룹의 지주회사가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릴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시도를 했다가 현대모비스의 이런 핵심 미래 성장성 있는 사업 부분을 떼어내서 그거를 현대글로비스에 넘겨주고,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기업 가치를 키우려고 했는데 현대모비스의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죠. 또 그게 맞습니다. 왜냐면 자기 손에 있는 보석을 남의 손에게 그냥 넘겨주는 거니까, 아무리 지금 적정 가치를 평가해서 판다 할지라도 그 미래 가치는 말 그대로 이제 꿈꾸는 만큼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 현대 모비스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큰 손해였던 거죠. 결국은 그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 삼성 그룹도 그렇고 이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가장 큰 이 경영의 핵심 화두가 되고 있는데, 오늘 현대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의 주가 급등은 그러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된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